안녕하세요. 영재론 기초의문법 실전 문제 중급편 제9장 수동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동태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수동태란 무엇일까요? 자, 수동적이다. 사람이 수동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는 말 그대로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뭐뭐 되어지다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표현을 수동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의 기본 첫 번째 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동태가 무엇인지는 알았는데 어떻게 만드느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텝 1, 2, 3로 나눠주고 있죠. 첫 번째, 능동태의 목적어를 주어로 씁니다. 자, 능동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는 뭐 했다, 나는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 문장을 능동태라 그러거든요. 그 목적어를 주어로 씁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설명을 할게요. He locked the door. 그는 문을 닫았다, 잠궜다라는 표현이 되죠. 그럼 그가 지금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겁니다. The door. The door이 맨 앞으로 가세요. 그리고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로 씁니다. 저희가 앞에서 비동사 여기서 조동사 할 때 배웠던 기억나시나요? 조동사, 그러니까 여기서 쓰인 비동사가 조동사이다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로 바꿔준다. 우리는 편하게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형, 과거 분사형으로 바꿔주는 거죠. locked. 지금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지금 비동사를 was로 바꿔준 겁니다. 지금 주어가 the door, 3인 단수이기 때문에 was를 쓴 거겠죠. 그래서 was, 그 다음에 locked. lock의 뭐예요? 과거 분사 locked죠. 그래서 was locked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 능동태의 주어 he죠. he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써서 행위자를 나타낸다. 그래서 뒤로 가는데 by를 쓰고 목적격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by him으로 써주는 거죠. 그래서 the door was locked by him. 그 문이 그에 의해서 잠겨졌었다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가 문을 잠궜다라는 표현은 그 문이 그에 의해서 잠겨졌다라고 해서 수동태로 나타내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수동태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느냐? 자, 의문문은 어떻게 보냐? 봤었을 때, 자, 비동사가 앞에 오시고요. 그 다음은 주어가 오시고 쭉 가시는 거세요. 지금 비동사를 맨 앞으로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옛날에 봤었던 조동사 만들었던 그 의문문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앞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 문장 구조는 쭉 가는 거죠. 그래서 he was elected chairman by them 이라는 문장은 was he elected chairman by him. 그래서 비동사와 주어만 위치를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마찬가지로요. 그냥 의문사 맨 앞에 빼주시고 나머지는 일반 의문문 어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the dog was looked after by my sister every Sunday라는 문장은 자, 언제 해주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every Sunday를 지금 when으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was the dog looked after by my sister로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의문사 맨 앞으로 빼주고 나머지는 일반 저희가 의문 만드는 저 앞에서 봤던 그 어순 그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 의문사가 주어일 경우에는 의문사가 주어로 오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가 오고 주어가 또 써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과거 분사가 오는 거죠. 그래서 what was looked after by my sister로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조동사, 왜냐면 여기 쓰인 비동사가 조동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동사 의문 만드는 거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부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동사 다음에 not이 오는 거세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다 조동사 뒤에 not이 오는 거죠. 그죠? 여기 비동사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not이 오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오는 거죠. 지금 팁 써있죠? 비동사 뒤에 not. 그래서 lunch is served on Sundays. 이 문장이 그냥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lunch is not served on Sundays. 그 점심은 일요일마다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의문문과 또 부정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의 시제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어떻게 나타낼까요? 간단하죠? 비동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비동사를 통해서 시제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비동사는 어떻게 쓴다 그랬죠? 시제도 봐야 되고요. 죄송해요. 시제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의 인칭과 수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에서는 쓰일 수 있는 비동사가 am, are, is. 이거는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옵니다. 그리고 과거형은요. 비동사 형태만 달라지는 것이에요. was나 were를 쓰는 거고요. 미래 시제에서는요. will, 다음에 비동사, 과거 분사가 오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은 진행형 같은 경우에도 비동사 오고요. being 오고요. 과거 분사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세요? 완료형은요. have, has, had. 요거는 현재일 때 have나 has 쓸 거고요. 3인칭 단수일 때 has를 쓰겠죠. 그리고 과거일 때 had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mean이 오고요. 과거 분사가 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실 수가 있는 거세요. 자, 그러면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 자, 이건 뭐냐면 조동사를 맨 앞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과거 분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The task will be done completed by her. 자, 이거는 앞에서 봤던 미래 시제랑 같은 형태시죠? 여기서 will이 미래를 나타내면서 조동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세요. 그래서 조동사가 맨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수동태 형태 그대로 오는 거죠. 조동사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쓴다. 자, 그런데 행위자를 생략하는 경우가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자, by her 써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The cutting edge computer game is being installed. 그래서 by 뭐가 없어요. 왜 없을까? 이런 경우는 어떨 경우일까? 보시면 행위자가 we, you, they, people, one 등으로 일반적인 주어일 때, 일반인의 주어일 때 이때는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략을 한다. 그리고 행위자가 불특정인이거나 확실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생략이 가능하다. 왜?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행위자인 by 목적격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입니다. 자, 왜 사형식 문장만 따로 또 빼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 그건 왜일까요? 자, 수동태가 뭐라고 그랬죠?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문장을 나타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체적인 문장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그랬죠.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 그런데 사형식에서는 어땠죠? 목적어가 두 개잖아요. 그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렇기 때문에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각각을 주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수동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We gave the police the information. 우리는 그 경찰에게 그 information, 그 정보를 주었다라는 표현이세요. 그럼 이거를 간접 목적어인 그 간접 목적인 the police를 주어로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The police. 자, 이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 스텝 2였죠? 동사를 be 플러스 pp로 해줍니다. 그래서 were given 써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직접 목적어 the information 오고요. 그 다음에 행위자 by us. by 플러스 목적어, 그죠? 주어가 by 플러스 목적으로 가는 거니까 by us로 써주는 거죠. 자, 그러면 직접 목적어로 쓸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직접 목적어 뭐였죠? 정보를 해서 the information. the information 주어로 오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비동사 플러스 pp형 was given 씁니다. 그 다음에 바로 the police가 오지 않고 to가 붙었네요. 그죠? 이거는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쓰이면은 간접 목적어 앞에 동사에 따라 전치사를 쓴다는 이거세요. 그렇기 때문에 to the police. 그래서 여기서는 전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는 게 아니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by us. 이렇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각각의 주어로 해서 두 가지 형태의 수동태가 가능하다. 자, 아까 좀 말씀드렸죠?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쓰이면 앞에 동사에 따라서 이 동사에 따라서 전치사가 쓰인다. 그래서 to를 쓰는 경우는요. pass, write, read, give, teach, sell, send, lend, pay, offer 이가 있고요. for 같은 경우는 make, buy, get, find, cook, choose 있고요. of 같은 경우는 ask가 있고요. 자,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에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했던 원칙 기억나시죠? 그거랑 유사하니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유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보시면 사형식 문장에서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한 수동태만 가능한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간접 목적어에 저희가 주로 사람이라고 그러죠. 누구에게 하는 그 목적어는 수동태가 불가능해요. 뭐냐면 make, buy, get, find, cook, choose, write, read, sell, send입니다. 외워두세요. 자, 뭐냐면 예를 보시면 쉬우실 거예요. I sold him my old car for $500. 나는 그에게 내 헌 자동차를 $500에 팔았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보시면은 사형식 문장에서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한 수동태만 가능하다 그랬죠? 자, 이 직접 목적어는 뭡니까? 힘입니까? My old car입니까? 직접 목적어는 my old car죠? 쓰면은 my old car 주어로 오고요. 그다음 was sold. 여기서 to 필요하잖아요. 그죠? 전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to 쓰고요. 그 다음에 him 간접 목적어 쓰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4,500 그 다음에 by me 해서 지금 행위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은 가능하세요. 이것만 가능하신 거세요. 그런데 간접 목적어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He was sold. 그죠? 간접 목적어가 힘이었잖아요. 그런데 주격으로 오게 되니까 he가 오고 그 다음에 sold를 was sold로 쓸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뒤에 오잖아요. 그래서 my old car, 다음 나머지 for $500 by me. 해석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는 나의 오래된 자동차를 $500로 나에 의해서 팔려줬다. 문장이 되시나요? 문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단어들, make, buy, get, find 이러한 동사들은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만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 꼭 외워두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 5형식 문장의 수동태. 자, 5형식도 수동태에 있어서 뭔가 복잡한 사항이 있나 봐요. 뭐냐 볼까요? 첫 번째 알아볼 사항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뭐냐면 자, 5형식 문장 수동태로 전환할 때요. 목적격 보호가 있었죠? 보시면 I made you happy. 나는 너를 만들었다 행복하게 썼습니다. 그렇죠? 목적격 보호. 여기서는 happy였죠? 이 happy라는 목적격 보호를 동사 뒤에 그냥 붙여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외에는 기본적인 방식과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I made you happy라는 문장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목적어가 뭐죠? you가 됐죠? 그래서 you가 앞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made, were made 쓰겠죠? be 플러스 pp형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냥 뒤에다가 이 목적격 보호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happy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해서 행위자를 나타냅니다. by me. 그래서 you were made happy by me 라는 문장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틀린 부분은 없으시죠? 다만 그냥 이 happy가 목적격 보호가 그냥 뒤에 바로 붙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세요.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가 명사형일 때 이때는 혼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로 하지 않도록. 예를 보시면 We called her pumpkin by a nickname. 우리는 그녀를 pumpkin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by a nickname. 그 별명으로 그녀를 pumpkin이라고 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동태를 어떻게 나타내냐? She is called pumpkin by a nickname by us.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은 자, 하나씩 해볼까요? 자, 그녀를 부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her를 목적어를 주어로 빼줍니다. 주어로 오고요. she로 오고요. 그 다음에 call를 지금 비동사 pp형에서 is called 수동태로 바꿔줬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를 바로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pumpkin 쓰고요. 그 다음에 by nickname 요거는 같은 문장 구성 요소였으니까 써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해서 행위자를 나타내주죠? 그래서 we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해서 by us를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으세요. 그런데 뭘 주의해야 된다 그랬어요? 목적격 보호가 명사이죠? pumpkin. 이거를 주어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pumpkin is called her by nickname by us.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pumpkin이 그녀에게 불려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녀가 pumpkin으로 불려진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의 수동태세요. 뭐냐면 자 원래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는 어떤 형태를 가졌죠?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오면은 뒤에 목적어가 오고요. 그 다음에 항상 동사 원형 부정사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은 이때 to 부정사, 그러니까 이때 과거 분사 뒤에 이때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로 해서 수동태를 하게 되면은 원형 부정사가 오는 게 아니고요. to 부정사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보실게요. I heard several birds sing on the roof. 나는 들었다. 여러 마리의 새가 루프에서, 그러니까 지붕에서 노래 부르는 걸 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한 번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veral birds가 주어가 되겠죠? 목적어 several birds가 주어로 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 뭡니까? heard를 지금 be 플러스 pp로 바꿔주면 were heard로 되겠죠. 과거 시제니까 were heard 바꿔주고 그러면 목적어가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해주는 그 원형 부정사를 써줘야 되는데 이때 그냥 sing 오는 게 아니라요. to가 딸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to 부정사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to sing으로 꼭 써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요소 on the roof. 여기서 by me는 생략이 됐네요. 일반적인 주어이기 때문에 지금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several birds were heard to sing on the roof로 바꿔준다. 자, 마찬가지세요. 사역동사도 they made him go there alone 이라는 문장을 바꿔줄 때 자, 목적어를 앞으로 내줍니다. 주어 he로 해주고요. 그다음 made, be 플러스 pp로 해주죠. was made. 그 다음에 나머지 구성 요소가 쭉 갈 텐데 go there alone 바로 가는 게 아니라요. 지금 원형 부정사를 꼭 to 부정사로 바꿔준다는 거죠. to go there alone. 그 다음에 by them.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겁니다. 꼭 to 부정사로 바뀐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세요. 그냥 저희가 수동태 바꿔줄 때 아까 어땠어요? 5형식 할 때 그냥 바로 붙여준다 그랬죠? 그리고 다른 문장에서도 보통 다른 나머지 구성 요소들은 그냥 뒤에 바로 붙여주세요. 그런데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붙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to 부정사로 바뀐다는 거, 원형 부정사가 to 부정사로 바뀐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하세요. 지금은 아 하고 계시지만 시험 문제 푸시면 많이 혼동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5번째, 동사구의 수동태. 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쓰다 보면은 누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조를 드린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에 전치사나 부사구가 이어져 하나의 수거처럼 사용되는 동사구가 있습니다. 뭐예요? look after, look for 이런 식의 문장도 많이 있었죠? 지금 문장에 쓰인 stand for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쓰인 동사구가 많이 있어요. 그죠? 저희가 이어 동사 앞에서 많이 했었죠? 외우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타동사의 구실을 하기 때문에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타동사 플러스 부사 이런 식으로 썼던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구입니다.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나 부사 등의 요소가 누락돼서는 절대 안 돼요. 예문 보세요. You must send for a doctor. 너는 doctor를 의사를 부르러 보내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목적어가 뭐죠? A doctor 되겠죠? 그러면 a doctor를 주어로 할 수가 있어요. a doctor 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 지금 조동사가 시작할 때 must가 오고요. 그 다음에 send를 지금 수동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be sent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동사 바꿔줬으니까 그냥 for를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doctor must be sent for. 지금 by you는 생략이 돼 있죠. 그래서 send for를 꼭 써줘야 된다.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주의하십시오. 자, 마찬가지로 my sister looked after dog 이라는 문장도 dog이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was looked be 플러스 pp형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after를 빼서는 안 된다는 거죠. after를 꼭 써야 됩니다. 이 점 주의를 하시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넘어가시면은 동작 수동태입니다. 동작 수동태는 뭐냐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뭐 상태를 나타내는 수동태가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동작 수동태는 그러니까 비동사 대신에 get, grow, become 등의 이제 동사를 써서 변화나 동작의 의미를 강조하는 문장 형태를 쓰는데 이거를 동작 수동태라고 따로 명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 상태 수동은요. She is married. 그냥 결혼했다. 결혼한 상태이다 라고 흔히 이제 의미가 전달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작에 초점을 준다. 그러면 she got married last year. 그는 작년에 결혼했다. 결혼한 그 행동에 대해서, 그 동작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용은요. 원칙이 있는 게 아니세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는 be 플러스 pp,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수동태의 형태로 그냥 동작 수동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하지만 get, grow, become 등으로도 수동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아시면서 이것은 또 변화나 동작의 의미에 좀 더 강조를 두는 표현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The house is painted every year. 그 집은 매년 페인트 칠해진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동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문맥에 따라서는 be 플러스 pp 일반적인 수동태 형태도 동작 수동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고요. 자, 지금 알아볼 부분 주의해야 할 수동태. 이 부분은 전체가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be 플러스 pp 이 형태로서 수동태의 형태를 취해요. 그러면 행위자는 어떻게 나타냈죠? by 그다음에 목적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by가 아니라 at, with, in, to 이런 다양한 전치사가 사용되는 구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거처럼 보통 외우셔야 되세요. 지금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as 쓰이는 경우입니다. be surprised at, 뭐뭐에 놀라다. 그 다음에 be disappointed at, in을 쓸 수도 있고요. 뭐뭐에 실망하다. 그 다음에 be frightened at, 뭐뭐에 겁신하다. 자, 외워두십시오. 예문과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as 쓰는 경우 be surprised at, be disappointed at, be frightened at. 알아두셨고요. 자, 그 다음 with입니다. with는 be crowded with, 뭐뭇을 복잡하다. be filled with, 뭐뭇을 가득 차다. be bored with, 뭐뭇에 지겨워지다. be covered with, 뭐뭐를 덮이다. be satisfied with, 뭐뭐에 만족하다. be pleased with, 뭐뭐에 기뻐하다. 다 외우셨나요? with로 쓰이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자, 이 부분은 많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시고 여러 번 외워두셔야 되는 표현입니다. 많이 쓰이세요. 수거로 쓰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in으로 쓰이는 경우 be engaged in, 뭐뭐에 열중하다. be involved in, 뭐뭐에 관련되다.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이 있다. 자, be interested in 같은 게 많이 쓰이죠? 자, 그 다음에 to 쓰이는 경우입니다. be
be dedicated to 뭐뭐에 헌신하다, be married to 뭐뭐와 결혼하다, 특히 뭐뭐와 결혼하다 그래서 with 쓰는 거 아닙니다. be married to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be known to 뭐뭐에게 알려지다, be known for 같은 경우 뭐뭐 때문에 알려지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of가 쓰이는 경우입니다. be composed of 뭐뭐로 구성되다. 그 다음에 be made of. 자, made 같은 경우는 of가 쓸 수도 있고요. from도 쓸 수가 있는데 그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of가 쓰는 경우는 물리적인 변화. 그러니까 자, 보시면 지금 문장이 두 개가 바뀌어 있었어요. 지금 고쳤고요. 그래서 be made 같은 경우는 of로도 쓸 수 있고 from도 쓸 수 있다고 얘기해 드렸죠. 그런데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of를 쓰게 되면요. 물리적 변화고요. 그 다음에 from을 쓰게 되면 화학적 변화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물리적 변화는 뭐가 바뀐 건 아니세요.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그걸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this plate is made of plastic. 이 접시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플라스틱을 잘라서 만들든 아무튼 플라스틱으로 그냥 만들었다. 물리적으로만 변한 거세요. 그런데 from 같은 경우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뭔가 변한 거예요. Cheese is made from milk. 밀크가 그대로 쓴 게 아니라 밀크를 어떻게 했어요? 우유를 변화시킨 거죠. 발효를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화학적인 변화를 썼을 때는 from을 쓴다는 겁니다.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be tired of 뭐뭐에 실증나다. 자, 이렇게 of로 쓰이는 것도 알아봤고요. 자, 지금 여러 가지 알아봤죠? as로 쓰이는 경우, 그 다음에 with로 쓰이는 경우, in으로 쓰이는 경우, to로 쓰이는 경우, 마지막 of로 쓰이는 경우. 자, 이런 식으로 쓰이는 수동태들은 특수 구문이기 때문에 흔히들 저희가 수거로 많이 소개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많이 쓰이는 표현이시거든요. 그래서 꼭 외워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단원 종합 문제 풀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